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립당 김종현입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독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네, 지금도 살떨리거든요. 그렇죠. 독립이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보여줄 수 있는 회차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독립당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지금 초반에 콕 집어서 당 이름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두 편의 굉장히 재미있는, 네. 이색적인, 아마 이런 독립 영화들 거의 네. 못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제가 오늘 독립이라고 말을 딱 대놓고 얘기한 것은 네.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참 오묘합니다. 혼자 서는 거잖아요. 네. 혼자 선다는 것은 여러 사람의 협업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영화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네. 왜냐하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덜 의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죠. 아마도 인디 영화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네. 뭐 돈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말처럼 또 보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디에 구애받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어떤 예술적인 상상력을 펼쳐내는 네. 그런 작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두 편의 독립영화의 특성은 우리가 독립영화에서 잘못 갖고 있는 어떤 편견들 혹은 통념을 산산히 부숴준다고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아마도 이런 영화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않지 않았을까 싶은 영화들만 제가 갖고 있는 거죠. 비교적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독립 영화에 대한 인디 영화에 대한 편견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별로 없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얼마 되지 않는 편견마저도 부서져버린 두 편의 영화가 네. 어쩌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독립으로 나왔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율리시즈도 독립출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지금은 출판 전 안 세계가 해줬으니까. 알고 네. 있는 유명한 걸작이 되었잖아요. 어쩌면 걸작의 코어를, 씨앗을 품고 있는 게 독립 영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곳에서 씨앗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참 많은 예술가가 있구나. 이런 식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톡톡 튀다 못해서 생경하게까지 느껴지는 네. 두 편의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가져왔고요. 이 두 편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편의 정말 생경한 영화의 두 개에서 공통점을 찾아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분 브리핑 네. 최고 난이도가 예상이 됐는데 네. 하지만 저는 이겨내고 정말 멋진 그래픽을 역시 또 네. 상상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독립이 될 것 같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네, 이거 진짜 일단 해설을 듣기 전에도 네. 프린트해가지고 벽에 걸어놓고 싶어요. 네, 이 멋있는데요? 홀의 이 가운데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네. 저것이야말로 제가 비주얼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가라앉은 홀, 싱크 홀이라고 하지만 제가 약간 또 언어 유희를 발휘해서 네, 노홍철식으로. 네. 탱커. 없어 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갑자기 네, 네. 노홍철 씨 좋아하지만 좋아합니다. 싱크홀이라고 해가지고 홀을 생각하는 어떤 구덩이와 구멍을 생각하는 영화를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일단 매기는요 어떤 영화로 느껴지냐 하면 구덩이에 대해서 구멍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로 생각한 윤영이 마지막 순간에 네. 구덩이를 바라보면서 골똘히. 생각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어쩌면 홀을 싱크한다는 의미에서 싱크홀이라고 정말 이름을 그래요.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국경의 왕은 플롯상에서 제가 보기에는 싱크홀입니다. 네. 1부와 2부에 아주 현격한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요. 1부에서 구멍을 내놓고 네. 2부에서는 1부에서 난 구멍을 메꾸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1부와 2부 사이는 구멍을 만들고 구멍을 메꾼다는 의미에서 이 싱크홀이라는 제목이 어울리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두 편의 영화 모두 청년 세대, 젊은 세대가 구덩이에 빠졌거나 구멍에 빠진 상태라면 우리가 빠져있는 이 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는 의미에서 젊은 세대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내가 지금 처한 처지에 대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싱크홀이라는 이름이 맞을 것 같고요. 네. 밑에 희미하게 좀 자신 없이 네.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알코홀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네. 국경의 왕에서 네. 술집 간판이 나오는데 거기에 갑자기 홀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폴란드 말로 알코홀이 그 알코올의 어떤 표기여서 어쩌면 알코올에 들어있는 홀은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걸 메꿔주는 게 알코올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알코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억지 경강부의 네, 느낌으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해봤고요. 내면의 거대한 구멍을 네. 네, 술 쏟아붓는 거군요. 또 하나 네. 매기에서 주인공이 일하는 곳이 바로 알코올이 상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는 메탄이고 하나는 에탄인데. 그렇죠.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네. 에탄올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메탄올 역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알코올 역시 이 두 편의 영화의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홀, 띵크홀, 알코올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잘 갖다 붙였죠? 네, 심지어 오늘 옷까지 맞춰 입고 오신 거 그럼요. 아니에요? 이게 네. 약간 카메라 렌즈처럼 그리고 보이는데. 카메라 렌즈 역시 일종의 구멍일 수 있습니다. 네. 그 속에 우리가 빨려 그러니까.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그 곳이 입체적인 구멍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카메라의 렌즈 역시 블랙 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사람들의 탐정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이 사진의 주인공인지. 윤영 씨가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잖아요. 다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거짓말이라면요. 의심만 키우겠죠. 숨 들이마시고 콜 그거 아시죠? 내가 개를 고양이라고 우겨도 믿을 사람은 믿고 떠들 사람은 떠든다.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매기입니다. 작년에 개봉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고. 네. 정말 제 스타일의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좀 아시잖아요. 알죠.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이고 재밌어요, 일단. 이 영화의 네. 선곡과 이 흐름과 톡톡 튀는 어떤 상상력의 전환 같은 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네, 작년에 참 많은 한국 영화를 봤는데 좋은 영화 참 많았지만 매기 같은 영화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개성을 갖고 있고 이런 또 재기발랄하면서도 상상력이 뛰어난 영화들 많이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이옥섭 감독님은 뭐 이전에도 사실은 단편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 그런 재능들을 충분히 보여왔는데 이 매기라는 장편을 통해서 야 영화 한 편을 이루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많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여기 들어간 아이디어를 이렇게 나누면 한 영화 3편도 만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시작 자체가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일단 시작 자체부터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엑스레이 방사선실에서 사진 하나 찍히는데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점심시간에 그 안에서 누군가가 섹스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라는 이상한 사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싶은데 어떻게 내가 풀어나갑니다. 개를 고양이 영화가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장면이 배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다음 이 영화는 정말 스토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누가 주인공인지도 중간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주인공은 명확하죠? 네. 제목이 맥인데. 매기 천우희 씨군요. 네, 맥이가 주인공이에요. 그 매기 연기를 한 그 목소리 연기를 한 분이 또 천우희 씨라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데 네. 어쨌건 이옥석 감독의 이 매기라는 영화에서 일단 그 배우들의 매력이 굉장합니다. 일단 원래 이주영 씨를 이제 배우로서 굉장히 뛰어난 멋진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에서 이주영이라는 배우가 왜 매력적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연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미디도 굉장히 잘하고 이 세탁소에서 어떤 일을 따지기 위해서 이 주인을 상대로 반말 존댓말 섞어가는 그 장면 너무 좋아요. 아저씨 내가 잡았어. 어? 세탁 골라서 하죠. 어? 이 종이 봐요. 여기서 나왔다고. 바빴어?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구교환 씨가 나오는데 이 구교환 씨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어떤 연기의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극 중에서 샤워하고 나왔는데 밖에 자기 여자친구가 온 걸 모르고 혼자서 막 1인 2역 하면서 이렇게 너스레 떠는 걸 보면 야 저런 연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구교환하고 유승범밖에 없지 않을까? 깜짝이야. 그리고 뭐 한국 영화사에서 진짜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문소리 씨가 또 이 영화에서 이 독립 영화에서 또 제대로 또 연기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양반다리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일단 그 영화를 재밌는 장면만으로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는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이제 재밌는 그런 분수처럼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 장면들을 좀 먼저 거론하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장면이 너무 웃기셨어요? 저는 웃기면서도 요즘 젊은 세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짠하기도 하고 본인들은 전혀 웃지 않았지만 윤영이 어떤 오해를 받고 병원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네. 사직서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남자친구가 벌써 웃겨. 사직서를 써주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한자를 잘 알지? 관두자.
이 사직서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획이 많은가 봐. 근데 지금 이게 뭔가 착각한 것 같은 게 이게 내가 관두자 한 게 병원을 관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관둬보자 이런 거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이지? 사직하지 말라고 획이 많은 것과 그 사직이라는 긴 획을 다 기억하고 있는 젊은 세대의 어떤 고통 같은 것도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이 웃기면서도 되게 슬프더라고요. 뭉클하기도 하고 네. 이 영화는 굉장히 젊은 감각의 영화인데 반면에 또 이상하게 고졸한 느낌도 있고 아날로그적인 느낌도 있고 한자가 또 의외로 많이 등장하기도 네. 하고 또 자막 사용 같은 방식들도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참 다양한 어떤 면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웃겼던 장면은 이제 결근을 했을까 아닐까 김이사가 이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부원장인 문소리 씨와 직원인 이주영 씨가 이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말을 했을까 집에 갔는데 막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집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미 그 장면 밑에서 열쇠 다주는 가게 아주머니가 문을 따고 있잖아요. 네. 아니요, 이런 말이 어떤 괜찮아요. 천연덕스러운 유머 같은 것은 진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대사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입금은 스위스령으로 부탁해. 빨리 와요.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워낙 많고 이 영화 그래서 뭘 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면 시작할 때 같은 걸 보게 되면 몰카의 피해자가 오히려 2차 피해를 그렇죠. 입거나 사실은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다시 또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또 코미디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는가 싶었더니 뒤에 들어가면 이제 뭐 집단 따돌림 문제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있고 뭐 재개발 문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데이트 폭력까지? 경유하죠. 네. 그렇죠. 근데 네. 그중에 어느 한 가지만 말하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의심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등등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이제 자유분방하게 이 주제들을 넘나들게 되는데 네. 이 영화는 사실은 이제 어쨌건 이런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체 의심이라는 게 뭘까? 그렇죠. 뭐 이런 네. 이야기들 다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기까지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매기가 중간에 이제 처음부터 화자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화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세상에 어항에서 키우고 있는 매기가 여태까지 화자였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1인칭 화자, 뭐 네. 3인칭 화법 이렇게 얘기하지만 매기 화법은 처음이었어요. 우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오는 일이다. 일종의 매기라는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로 느껴지긴 그래서 합니다. 유명 씨의 발자국 인간사를 소리가 들리면 꿰뚫어 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일부러 모습을 움직이지 보고 않은 있는 적도 한 있어요. 초월자가 우리에게 닥쳐올 어떤 재앙을 미리 제 알려주는 소개가 존재로서 늦었네요. 등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매기입니다. 그런 초월적 존재자로서 매기의 역할이라는 게 이 영화를 약간 신비스럽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한번 매기가 높이 뛰어오를 때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기가 가지고 있는 묘한 기운 같은 것들이 어쩌면 영화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의심을 다루게 되는데 주인공이 이제 이주영 씨가 맡은 윤영이라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처음에 보면 이 의심의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엑스레이실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막 수군수군 되면서 이상한 쪽으로만 관심이 잘못 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혹시 내가 찍히지 않았을까? 라고 누가 자기 이 자신에 사진의 대해서 주인공인지. 뭔가를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간호사는 그러다가 영화의 그 후반부에 골반이 되면 내가 사귀고 있는 여인형일 남자친구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나쁜 놈이 아닐까라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상이 아니었던 일에 혹시 내가 대상이지 않을까라고 스스로를 의심하던 사람이 남이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 사실은 그 일을 저질렀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 의심의 초점이 옮아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교환 씨가 극 중에서 연기하는 성원이라는 인물조차도 이주영 씨가 연기하는 윤영이라는 캐릭터의 의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 직전까지는 자기도 또 자기 동료가 내 반지를 훔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 속에서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이고 의심의 주체이면서 의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종횡무진 엮여나가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텍스처를 갖고 있죠. 이 구덩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마도 구덩이 혹은 홀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잘 보이지 않는 우물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의 우물 같은 거죠. 그걸 마지막에 윤영이 들여다보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의미심장한데요. 계속 여기에서 나오는 의심이라는 것도 내가 누군가를 의심해 보기 전에 내가 나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한다. 이런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속을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믿으려고 준비하고 믿으려고 시도해야 한다라는 얘기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덩이를 제일 먼저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심의 이야기라는 게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엑스레이실에 가면 사실상 우주로 네. 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엑스레이실이 그런 인간의 몸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우주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초반에 나오게 되는데 그 말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이 영화 속에서 싱크홀은 그야말로 자기 몸,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대한 공동 같은 거죠. 네. 구멍 같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싱크홀에 관해서도 이제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확정 편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한다고 하지만 관찰하기 이전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내리는 어떤 뇌 구조 같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일단 남자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남자친구가 나를 살해하지 않을까라는 정보들조차 증거들조차 사방에 널린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영화가 그런 양자 사이에서 정확한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닐까 샘플을 딱 두 사람만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그 두 사람 중에 먼저 찾아가게 되는 김이사라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아파서 결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째 사람으로 확인했었던 그 사람은 사과 깎는 칼에 찔렸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었던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확증해주는 증거가 있는가 하면 반증해주는 증거가 있는데 이 양자를 계속 그대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고교환 씨가 연기하는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물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윤영이라는 그 여자친구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애는 사실은 폭력적인 기운이 전혀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전에 둘이 싸우면 장난삼아서라도 때리는 사람은 오히려 여자거든요. 근데 과연 저 남자가 폭력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이전에 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반전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뒷부분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의심에 관한 테마를 다룰 때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것으로만 등장한다든지 혹은 반대로만 그 경계한다든지 이 양자 사이에서 사실은 양쪽 모두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섭렵하고 있는 것이죠. 소설 써라 소설을. 그러니까 의심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네. 그렇게 의심에 관련된 거대한 각자 마음속에 있는 싱크홀들을 스스로 바라보게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화에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일단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구덩이를 더 파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감독의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에 따르면 류시화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가져와서 사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조차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구덩이가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 다르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다양한 상황에서 구덩이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자멸하지는 말자. 스스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탓하지는 말자. 누군가를 믿도록 노력해보자라는 의미처럼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구덩이에 일단 빠지게 됐을 때 계속 구덩이를 파내러 간다는 얘기는 자기 어떤 고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거기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위기를 더 심화시켜버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맹점에는 빠지지 말자라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하죠. 네.